네, 육평 시간인데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정재의 대권무림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리합니다. 중앙일보에 연재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나찰수 윤석열의 장담 시간은 기다리는 자의 것 안철수는 온다. 이정재의 대권무림 3부인데요. 그림도 멋있죠? 문재인 대권무림에 윤석열은 칼을 들고 있고요. 문재인이 뭐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지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뒤에 있습니다. 큰 꽃을 들고 있나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존 대노, 무림 지존이 크게 노하다. 20대 지존 비무대회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각, 무림 지존 재인군의 분노는 천하를 혼돈에 빠뜨렸다. 재인군은 거칠게 나찰수 윤석열을 공격했다. 직접 그를 겨누어 분노한다, 사과하라 조식을 날렸다. 강호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차기 지존을 뽑는 비무대회를 맡는 현 지존의 최대 책무는 공명정대. 무림법은 어느 한쪽을 공격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찰수 윤석열을 그리 거칠게 공격하다니 재인군이 무림의 금규를 깬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혹자는 제명 공자를 위해, 혹자는 나찰수 윤석열의 배신에 분노해서라며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였다. 그렇잖아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존 비무의 승패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묘하군, 묘해. 재인군은 왜 직접 나섰을까? 도대체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적이야? 아군이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제명 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실 이상했다. 나찰수 윤석열의 노림수는 분명했다. 그는 차기 지존좌를 거머쥐면 현 지존 재인군의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것도 무림 최고의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근혜공주의 남은 세력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는 군세, 고로 지지율 는 상자에 갇혀있다. 간신히 사할 언저리를 맴돌 뿐이다. 권력 교체를 바라는 5할 넘는 민심보다 크게 모자랐다. 한 푼이 아쉬운 지금 근혜공주의 세력은 큰 힘이 돼줄 터였다. 그런 공격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굳이 재인군이 직접 나서 강력 분노, 사과 요구, 초식을 쓸 이유가 없었다. 선의로 해석하면 나 제명 공자를 돕겠다는 뜻일 수 있다. 나의 군세 역시 상자에 갇혀있다. 재인군을 지지하는 사할 넘는 민심보다 크게 모자란다. 재인군을 추종하는 분파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나찰수 윤석열에 대한 재인군의 공격은 역시 퇴임 후 재인군을 지켜줄 이는 제명 공자뿐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나도 안다. 그런 의도라면 낙연 노야를 시켜서 해도 충분했다. 낙연 노야야말로 재인군의 복심. 낙연 노야가 분노하니 사과하라 초식을 써도 충분했다. 문파는 능히 그 뜻을 짐작하고 내게 뭉칠 것이었다. 그런데 굳이 재인군이 직접 손을 쓰다니 이는 실로 하지하책이었다. 나찰수 윤석열이 누군가? 그는 맞을수록 큰다는 반탄공을 익힌 자. 그가 국힘방의 지존 후보자가 된 것도 무법장관 추미애가 묻지마 공격 초식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이다. 재인군은 제2의 추미애가 되고 싶단 말인가? 사할 문파의 결집이 이루어지면 뭐하나? 5할 넘는 반문이 결집하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 제명공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둘 중 하나다. 지금 청와고랜 이런 걸 계산할 머리가 아예 없거나 재인군 수하엔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할 용감한 충신이 없는 것이다. 다 재인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나저나 재인군이 평소와 달리 나철수에게 불같이 화를 낸 진짜 까닭이 뭘까? 세간의 짐작대로 뒤를 봐주기로 미략한 나찰수가 공개 배신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저간의 의혹들이 모두 풀릴 터였다. 내가 이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재인군이 나몰라라 뒷짐만 진 채 내 요구를 번번이 묵살한 건 말이다. 으드득 이를 악문 제명공자의 눈에선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분노가 터져나왔다. 철수전쟁의 끝. 철수의 공적은 새 세력을 뒤덮고 높은 명성 새 정치로 이루었네. 세월이 흘러도 둘은 변치 않는 법. 단이라 못한 것이 한으로 남으리라. 두보의 시 팔진도를 일부 개작. 철수 의사 안철수는 바로 밀지를 찢어버렸다. 밀지의 뜻은 분명했다. 나찰수 윤석열에게 양보하라. 그러지 않으면 천하의 죄인이 되리라. 벌써 몇 번째인가? 나찰수 윤석열 측의 공세는 집요했다. 견디다 못해 묘수를 낸 게 일주야전. 강호 민심 조사로 결판 내자
방식은 한성시장 비무 때와 같다. 누가 차기 지존자에 적합한가, 누구의 무공이 강한가를 따지자.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공을 나찰수 윤석열에게 떠넘겼다. 받든 안 받든 이제 단일화의 책임은 윤나찰에게 있다. 사실 이번 묘수야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 무조건 남는 장사다. 내놓으라 하는 민심조차 전문가들에게 이미 자문을 구했다. 누가 차기 지존자에 적합한가 50, 누구의 무공이 강한가 50. 이렇게 민심을 조사하면 무조건 내가 이기게 돼 있다. 문항을 만들어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1. 제명공자와 싸워서 이기는데 적합한 자는 안철수냐 윤석열이냐. 2. 제명공자와 싸워 이길 강한 무공을 가진 자가 안철수냐 윤석열이냐. 민심의 분포는 제명공자 40, 안철수 7, 나찰수 윤석열 45다. 나머지 정의맹 신분리 3, 이꼴저꼴 다 싫다 5. 역선택, 그러니까 제명공자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용해 100명에게 물으면 최소 47, 안철수 플러스 제명공자 대 45, 안철수가 이긴다. 정의맹 신분리 3에 이꼴저꼴 다 싫다 5까지 합하면 최대 55대 45로 안철수가 이긴다. 어떻든 어떻게 묻든 상관없다. 민심 조사만 하면 내가 이기게 돼 있다. 국민동자 이준석은 이런 계산에 박다. 그가 죽어도 강호 민심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다. 물론 국힘방에도 찬성하는 이가 있다. 국민교수 김병주는 무림은 감동이라며 받자고 한다. 그러나 국힘방이나 나찰수가 응할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다른 꼼수를 동원할 것이다. 역선택, 허용과 풀호 두 가지를 다 하자. 그런 뒤 합산하자. 계산은 뻔하다. 역선택을 불허하면 70대 30으로 윤나찰이 이긴다. 내가 역선택에서 최대치 55를 얻더라도 합산하면 윤나찰을 이길 수 없다. 뻔히 보이는 이런 수에 내가 말려들 것 같나? 물론 내 측근 중엔 이런 제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가 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3등에 그칠 것,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철수를 위한 출구 전략이라며 나도 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얘기를 내놓고 하랴. 더 괘씸한 건 나찰수 윤석열이다. 좋은 제안이지만 아쉽다는 말만 남긴 채 가타부타 응수가 없다. 내가 속이 탄다. 그러다 덜컥 조급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급기야 나찰수 윤석열은 왜 응답하지 않나며 다그쳤다. 윤나찰에게 속내를 보인 건 아닐까? 내리는 눈발에 가슴이 시려왔다. 나찰수가 시간의 숙성법을 익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존재이며 마음을 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법국의 철학자 지라드의 말일세. 굳은 표정으로 나찰수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을 때 국민동자 이준석은 흠칫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강력하게 원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서 나찰수는 힘주어 말했다. 철수 의사 안철수 문제는 내게 맡기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네. 대신 내가 무엇을 강력히 원하는지는 잘 아네. 그러니 그도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일세. 더 이상 철수 의사건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그에 대한 비방도 삼가도록 하게. 그날 이후 나 국민동자는 철수 의사에 대한 공격을 접었다. 야합 없는 단일화는 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그런데 철수 의사가 저리 뒤통수를 칠 줄이야. 그의 노림수는 뻔하다. 안철수식 강호 민심조사는 나찰수 윤석열에겐 백전필패 결코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안철수가 될 것이다. 나철수 윤석열의 내공은 일취월장이다. 그는 마침내 시간의 숙성법을 익혔다. 무릇 무공초식이란 시간 배합의 예술. 상대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 땐 아무리 강한 초식을 사용한들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다리고 늦추고 흘러가게 해야 한다. 상대에 찔러오는 칼을 흘리고 빈 공간에 내 칼을 집어넣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시간의 숙성법이다. 재인군과 철수 의사를 상대할 때 그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다. 재인군이 정치 보복이냐고 물으며 칼을 던졌을 때 사실 응수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도 죽을 것이요, 아니다라고 해도 죽을 것이었다. 나찰수는 재인군의 칼질을 슬쩍 흘려내며 당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절묘한 시간의 숙성 초식이 아닌가. 시간을 통해 세상이 강호가 저절로 알아듣게 하는 절대 무공,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려면 꼭 익혀야 하는 무공, 그러나 아무나 익힐 수 없는 무공. 무림 동자는 그날 이후 나찰수를 달리 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가 강호 민심조사 초식으로 공격했을 때도 나찰수는 시간의 숙성법을 대응했다. 그는 좋은 제안인데 아쉽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나찰수는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안철수의 제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조건을 넣어받거나 그야말로 무림의 절대 종사로 불리던 대중검자나 종필노사에 견줄 만한 수법 아닌가. 시간의 숙성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13대 무림지존 보통인마 노태우가 말한 시간의 위대함을 알 때 무공의 위대함이 나온다 라던 구결, 입으로 전하는 비결 그대로다. 이미 철수 의사는 기가 꺾였다. 시간의 숙성 초식에 당한 그에겐 혼자 가거나 나찰수의 품으로 뛰어들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 역선택 허용과 불호 두 개의 강호 민심 조사를 제안할 것도 없다. 나찰수, 윤석열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무인 철수 의사 안철수도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었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아하, 야, 무림지존을 다루는 무협지에서나 볼 듯한 아주 재미있고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단일화 안철수가 백기투항하고 윤석열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집 부리다가 자기대로 무림 강호와 붙을 것인가? 3등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알량한 명분과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알량한 명분과 자존심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고 배반자로 몰리기 직전에 백기투항하며 윤석열 품에 안겨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챙기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야,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의 무공, 이거 윤석열이 지금 쓰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자꾸 가면은 갈수록 안철수는 초조하게 됐다. 처음엔 딱 던져서 이 윤석열이 초조할 걸로 봤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그 받지를 않고 시간을 끕니다. 근데 시간을 끄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조금 올랐어요. 안철수 지지율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불리한 형국이 됐어요. 엊그저께지만 해도 던진 안철수가 유리했는데 시간을 끌과 동시에 윤석열이 지금 유리해지는 가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나 어떻든 간에 누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결국은 강호의 무림 고수들은 뭉칠 것이다. 지금 성태를 봐서는 1대1 정도 됐는데 시간을 끌면서 2대1 상황으로 윤석열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유리 분리 떠나서 정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쿨하게 멋지게 단일화해서 지존파 무찌르고 무림 고수로 등극하기 바랍니다. 합동으로 등극하세요. 아하하, 며칠 안에 결판 납니다. 아하하하, 흥미진진입니다.